첫 번째 경기 노팅엄 대 브라이턴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노팅엄은 지난 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보머스에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다. 무패를 이어가는 동안 강팀들을 모두 잡아냈고 선두인 리버풀 상대로도 승점을 따냈는데 5골을 허용하며 패했다. 때문에 추격자들의 사정거리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선두권과의 격차가 벌어졌다. 앤더슨과 예이치 등 중앙 미드필더들이 경기의 주도권을 내준 게 컸다. 그래도 홈에서 워낙 강한 팀이기에 브라이튼 상대로 승리를 노린다. 브라이튼은 원정 연전을 모두 승리하며 분위기를 끌어올렸었다. 그러나 3연승에 도전했던 지난 라운드 에버튼전에서 일격을 당하며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다. 측면 공격수로 최근 풀타임을 연달아 소화 중인 미토마가 활약하며 기회를 만들었지만 월백과 페드루가 해결하지 못했다. 이 경기에서는 쉽지 않은 팀을 상대하기에 수비 위주로 나서며 역습으로 승부를 볼 것이다. 노팅엄의 승리를 본다. 브라이튼이 원정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최근이지만 본머스전 대패의 충격을 벗어나기 위해 경기 시작부터 집중력을 끌어올린 노팅엄 쪽으로 무게감이 실린다. 엘랑가와 실바 등이 측면에서 상대 수비를 넘어서며 경기를 주도할 것이고 크리스 우드의 확실한 마무리가 있을 노팅엄이 승리할 것이다. 두 번째 경기 헤타페 대 세비야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헤타페는 지난 라운드에서 난적 소시에다드를 대파하며 순위를 끌어올렸다. 우체와 페레스 등의 골이 터지며 소시에다드의 3골차 승리를 따냈다. 엄청난 화력을 자랑하던 바르샤 상대로도 한 골만 내주며 패하지 않았고 코파델레이에서 8강에 오르는 등 최근 페이스가 좋다. 리코와 제네, 알더레테 등이 버티는 수비가 워낙 안정적이기에 실점이 적고 마요랄의 가세 이후 득점 기대치도 올라갔다. 세비야는 직전 에스파뇰전에서 아쉬운 결과에 그쳤다. 점유율을 2배 이상 더 가져갔고 20개 가까운 소나기 슈팅을 시도했는데 승점 1점 추가에 그쳤다. 센터백인 로이크 바데의 골이 나왔지만 페르난데스와 바르가스 등 선발 공격수로 나선 선수들의 문전 앞 마무리가 아쉬웠다. 그래도 이 경기에는 직전 경기에 징계로 빠진 이삭 로메로가 돌아오기에 루케바키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접전을 본다. 최근 코파델레이 포함 5경기에서 4승 1무를 기록 중인 헤타페의 기세가 워낙 뛰어난 건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팀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인 중앙 미드필더 아란바리가 부상을 당하며 빠진 여파가 크다. 소우와 사울 리게스가 중원을 지켜내며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세비야가 승점 1점을 챙길 것이다. 세 번째 경기 우디네세 대 베네치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우디네세는 2025년 들어 나선 4경기에서 승리를 챙기지 못하며 중위권으로 추락했다. 12월 승점을 잘 따내며 상위권 추격을 노린 상황이었는데 기세를 이어가지 못했다. 아탈란타 상대로 승점 1점 추가를 하긴 했지만 코모의 사고를 내주며 패한 것이 컸다. 때문에 이번 홈 경기를 통해 반등을 해야 한다. 로마전에서 골을 터뜨린 로렌조 루카를 비롯해 투방과 제무라가 적극적인 공세로 골을 노릴 것이다. 베네치아 역시 25년의 승리가 없다. 그래도 4경기에서 승점 3점을 추가하며 잔류할 수 있는 17위와 승점 차이를 4점까지 좁혔다. 제르빈이 가세한 이후 측면 경기력이 살아나며 최전방으로 좋은 패스가 나갔고 오리스타니오가 최전방에서 포우얀팔로를 잘 지원했다. 단 안정적인 경기력과 달리 승점 3점 경기가 적은 건 있다. 우디네세의 승리를 본다. 베네치아가 이제스와 합스 등 최종 수비에 안정감 있는 경기력으로 최근 쉽게 분위기를 내주지 않고 있지만 최전방의 골 결정력은 여전히 아쉽다. 로렌조 루카와 투방 등 시즌 20개 가까운 공격 포인트를 기록 중인 투톱이 홈에서 문전 침투로 기회를 노릴 우디네세가 승리할 것이다. 네 번째 경기 AC 몬차 대 헬라스 베로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몬차는 홈에서 피오렌티나를 잡으며 강등권 탈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었다. 그러나 볼로냐와 제노아에 연패하며 최하위를 탈출하지 못하며 강등에 가까워지고 있다. 승격에 성공하며 프리미어 리그의 노팅엄처럼 투자를 했는데 성과를 내지 못하는 중이다. 그래도 직전 제노아 원정에서 팀의 주포인 데니 모타가 돌아왔기에 이 경기부터는 반등을 노릴 만하다. 베로나는 지난 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터진 차추아의 골로 승점 1점을 챙겼다. 나폴리와 라치오 등 상위권 팀들을 만나 연패하며 강등권 언저리로 추락했기에 의미가 있는 승점 1점이었다. 단 원정 연전에 힘든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상황이 위기가 될 수 있다. 수슬로프와 레다 벨라하인 등 중앙 미드필더들이 압박을 통해 상대의 공세를 저지해야 한다. 몬차의 승리를 본다. 리그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며 어려운 시즌을 보내고 있지만 홈에서 할 만한 상대를 만났기에 경기 집중력이 크게 올라갈 것이다. 또 베로나의 최종 수비가 안정감은 떨어지게 되니 모타와 추리아, 말디니, 스리톱이 충분히 공략할 수 있다. 홈의 이 점도 살린 몬차가 승리하고 연패를 벗어날 것이다. 다섯 번째 경기 슈투트가르트 대 메넨글라트 바흐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슈투트는 리그 3연승에 성공하며 4위로 치고 올라갔지만 지난 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마인츠에 패했다. 단 주중에 있었던 파리 생제르맹전을 위해
로테이션을 어느 정도 가동했음을 감안해야 한다. 이제 챔피언스 리그 페이지가 끝났기에 리그에 집중하며 이 경기 승리를 노려야 한다. 운다브를 중심으로 피리와 르월링, 라르센이 경기 내내 공격에 기여를 올릴 것이다. 글라드바흐는 보험을 완파하며 연패에서 벗어났다. 후반기 시작 이후 미넨과 레버쿠젠 등 강팀을 연달아 만나며 3연패했었는데 지난 라운드 승리로 반등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그러나 이번 원정에서 리그 4위 팀을 상대하기에 공격적인 운영은 쉽지 않다. 클레인디 앤스트를 제외한 선수들이 수비에 치중하며 실점을 피하려 할 것이다. 접전을 본다. 슈투트가르트의 홈 경기력이 빼어나기에 경기를 주도할 수도 있다. 운다브 외에도 홈팀은 리더와 볼테메드 등 기회를 골로 연결할 선수들이 즐비하다. 그러나 바이글과 슈테거 등 중앙에서 수비 보호가 가능한 선수들이 수비에 집중할 것이고 프리드리가 운다브를 90분 내내 집중 마크할 글라드바흐. 상대로 최선의 결과를 가져가진 못할 것이다. 6번째 경기 바이에른 미넨 대 홀슈타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미넨은 후반기에도 연승을 이어가며 리그 선두를 질주 중이다. 라이벌인 레버쿠젠의 추격이 있었는데 레버쿠젠이 라이프치히와 비긴 사이 승점 차를 더 벌렸다. 리그 24개의 공격 포인트로 득점과 공격 포인트 모두 선두를 질주 중인 해리케인의 존재감이 확실하고 올리세도 이적 첫해 12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 중이다. 분데스리가 최강의 센터백인 김민재의 존재감도 대단하기에 연승 도전을 이어가려 할 것이다. 홀슈타인은 도르트문트전 승리로 리그 최하위를 벗어났다. 그러나 두 경기에서 승점 1점 추가에 그치며 여전히 강등권에 위치해 있다. 하레스와 마치노, 피클러 등 공격진의 골이 꾸준히 나오고 있긴 하지만 부담이 커진 수비 라인이 안정적으로 상대의 문전 공세를 막아내지 못했다. 미넨의 승리를 본다. 주중에 챔스 일정을 소화하긴 했지만 홈 경기였고 워낙 선수단 구성에 강점이 있기에 일정 상의 부담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킴미와 고레츠카 등 독일 국대 중원 듀오가 경기 내내 주도권을 잡을 것이고 무시알라와 그나브리, 사네와 코망 등이 이 선에서 상대 수비를 공략할 미넨이 승리할 것이다. 조합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편하게 말 걸어주시면 조건 없으며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환영합니다. 스포츠 당첨 어렵지만 그건 어떻게 하냐의 차이입니다. 두 눈으로 어떤 차이인지 직접 확인하시고 우리 모두 같이 승리합시다.